이제 강남 길거리에 코인 환전 ATM 기계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사랑 보도자료, 영상들을 보면 거래량이 이제 85조를 넘겼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도 해당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85조라고 하는데 인용했던 자료를 보면 사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5대라고 하면 그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 그리고 코빗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과 유출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 더했을 때 85조라고 하는데 요거는 ATM의 거래량과는 좀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ATM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랑은 좀 무관한 거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ATM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한국에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우리도 이제 해외 나가지만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ATM기를 이용해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환전을 하려고 할 때 코인 환전 ATM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으로 거래를 하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장 이제 메이저한 코인들이겠죠. 그리고 USDT, USDC처럼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갈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다윤 KS라는 샌드박스, 현재 이제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수수료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래도 좀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보통 이제 거리마다 놓여있는 ATM 기를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할지 자료를 보니까 한 5에서 10건 정도를 하나의 ATM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용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 스테이크랑 쉐이크를 파는 곳이겠죠? 모든 매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정말 가능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는 제 속도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이제 그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송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미국 전역에 한 10,000여 개 정도의 이제 매장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X라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그 매장에 방문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현금으로 내는 것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있고, 맨 하단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결제를 하고 이제 햄버거도 먹고 칩도 먹고 이런 것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활발하게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용한 그 지갑들도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트라이크라고 미국의 이제 잭 몰러라는 이제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투자사, 한국인이죠. 미국의 소프트뱅크와 테더사,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가 같이 만든 회사도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 여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들을 취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대표를 맡은 잭 멀러가 개인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고요. 거기서는 이제 비트코인 송금을 정말 활발하게 해주고 있고, 이런 지갑뿐만 아니라 원래도 뭐 사토시, 다양한 지갑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 간의 송금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전략 보유라고 이제 하는 기업들이 한국은 아직은 없지만 글로벌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그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압수한 20만 개 비트코인 이거를 팔지 않겠다라고 행정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했던 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러니까 1년에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사는
많은 이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뒤로 미뤘거든요.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뉴 햄프셔에서는 그거와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주 차원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것들도 실행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언급드렸던 스트래티지라는 나스닥 상장사고요. 스트래티지에서는 기업들이 자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보유할 수 있도록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매거진이 비트코인 for Corporation 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각 국가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코인을 태하는 태도가 어떨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면서 각 정당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ETF 도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 이제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인 관련 규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은 범위도 있고요. 정해진 범위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코인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투기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ICO라는 코인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코인이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코인을 발행했고 정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들, 사람들에게 이제 코인을 팔기만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튀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의 프로젝트였죠. 테라 루나 같은 사태도 불과 3년 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 루나는 이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규제와 범위 안에서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은 최근에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2만 개, 3만 개의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좀 이제 24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다른 코인들, 다른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좀 독보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은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좋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말 이제 새로운 자산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투기로 이 자산을 봤다면 그 이후에는 투자로 이 자산을 접근을 했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리저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역사라고 하면 사실 이 책,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책에서 돈의 역사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돈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존재했고요. 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은이랑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나리온을 발행했을 때 은이 상당수의 함량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데나리온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의 가치와 은이 잘 연결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례를 사실 저희는 금이라는 사례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이 처음에는 좀 연동이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1971년도에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에서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화폐의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의 역사가 물론 그 돈에서 코인으로 넘어갈 거냐라고 하면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 자체가 기존의 돈처럼 중앙화되어 있고 그 위에 이걸 발행한 사람이 찍어낼 수 있고 어떤 것과 가치가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량이 있고 정말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분산화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탈중앙화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금을 미국이 이제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자산이었다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금을 대체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자산과 커런시와 화폐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화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돈을 둘을 같이 보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으로 코인을 달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당시에 베트남의 주재원으로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3개월 정도 나갔었는데 월급을 거기서는 이제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USDT나 USDC나 그걸로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화폐, 그 나라의 자국 화폐, 예를 들면 베트남에는 동이 있죠. 한국에는 원이 있고요. 미국은 달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USDT나 USDC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나라 중에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 페루 옆에는 엘살바도르도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다양한 남미 국가들이 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던 나라죠. 그리고 그 옆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화폐의 가치가 5년 동안 95% 하락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는 월급을 만약에 돈으로 받는 순간 그거는 구매력이 없는 돈을 계속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돈을 빠르게 어떤 걸로 바꿔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달러일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달러랑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니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에서 달러를 내가 달러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한 화폐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코인의 미래는 어떨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코인의 미래는 사실 글쎄요. 저도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 축이 크게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논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시를 든 게 USDT와 USDC죠. USDT는 테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USDC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감시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이게 달러랑 패깅되어 있는 돈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얘네가 진짜 정말 미국 국채를 그만큼 들고 있는지 발행한 것만큼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테더를 좀 감시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만들면서도 이 달러를 발행하는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미국 안에서 미국의 규제를 따르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분들은 화폐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 금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화폐인지 자산인지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도 되고 자산도 되는 독특한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비트코이너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오리너구리라는 생물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리너구리라는 생물이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 동물인지를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너구리를 규정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비트코인 또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했죠. 야, 이게 골드야? 아니면 커런시 화폐야?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흐름들 속에서는 비트코인은 화폐이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최근에 제가 이제 번역하고 국내에 출간한 이 책을 보면 비트코인은 강하고 선한 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화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에 따라서 정말 이제 국가의 지도자에 휘둘리면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로마
동아시아의 데나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제 남미 어떤 국가에서 무능하고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화폐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은 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통화량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한 돈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땡스 갓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을 강하고 선한 돈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상화폐 준비급 비축법이 통과되어 트럼프 5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우선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립토 서밋이라는 거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파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다양한 이제 코인 재단 그 대표들이 나와서 같이 행사를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백악관의 초청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은 사실 나중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시총순으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가가지고 비트코인 쪽은 대신을 했었고, 뭐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리는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리플이랑 솔라노, 카르다노 뭐 대표들도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시총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밀어주는 모양으로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총순으로 뽑은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의 이제 그 발행자이자 대표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행사들에도 초청을 또 많이 받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을 좀 보여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체인들은 사실 좀 멀티 체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DT나 USDC 달러에 이제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할 때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체인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체인에서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체인에서 발행한 게 정말 이제 상위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시총을 먹을 때 그 재단의 대표들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겠죠. 그런 흐름들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는 좀 별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달러는 달러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으로서 잘 갈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갈 것이다 라고 보면 좋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딱 이제 됐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거의 직전에 발행했던 코인이 트럼프 밈코인이었고, 그 와이프인 멜라니나 코인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동성들을 이 두 코인이 먹으면서 다른 코인들이 거의 그 유동성이 말라갔던 흐름들을 당시에 좀 보여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시면 이 크립토라는 시장은 내가 부흥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어필을 하면서 취임 직전에 이제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일 때 크립토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빠르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됐다는 게 결정이 되고 바로 이제 또 밈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다른 유동성들을 흡수를 하면서 다른 그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나 코인들을 제외한 것들은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말 이제 주요한 인물이지만 이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양면을 잘 보면서 좀 이제 지켜보면 좋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요. 우선은 이제 코인 정책들, 정말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이제 과세는 좀 2년 정도 유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ETF,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기관들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실명 계좌를 기업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비트코인 기업 보유와도 연관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이제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할 것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현물
ETF도 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열릴 텐데 이 시장을 한국에서 리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같고요. 또한 그 비트코인이 투기에서 투자해서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에 대한 것들은 법적으로 틀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코인에 대한 것들을 우호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결국에 이거는 과세 정책과도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것들이 유예가 됐지만 어떤 정부가 취임하냐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 이 시장이 좀 더 약화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활기를 띨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죠. 25년 3월 트럼프가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20만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는 거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임기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금을 모으는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흐름을 단순히 이제 국가만 이제 리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기관이 각국의 기업들, 각국의 상장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는 현상들, 그리고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말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쉽게 이제 보관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스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좀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넓은 시계열, 좀 긴 시계열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자산의 가치가 우상향했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해서 모으는 흐름과,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사실 급등할 때도 있고 어떤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좀 내려갈 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가장 큰 국가 간의 갈등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죠. 어떤 나라가 이 패권을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잡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비트코인도 그 경쟁 속에, 그 논쟁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중국의 제품이죠. 그래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채굴 시장을 만약에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이 채굴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채굴기를 생산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채굴기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잭도시가 설립한 블락이라는 기업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채굴기를 만드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각 국가 간에 되게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많이 보유하려는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정말 사거든요. 그래서 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게임에 빨리 들어와서 진입해서 계속적으로 선점하고 승기를 독식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강하고 선한 돈이다 라는 것을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잘 꾸준히 오랫동안 모으면 좋은 자산이고요. 저희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가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Thanks God for 비트코인도 읽어보시고 Thanks God for 비트코인에 있는 비트세이빙 1개월 이용권도 잘 이용하시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